안녕하세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전하는 생생한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옳은 게 아니야. 또 내가 강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국 시장은 각종 재료 때문에 테크 주식들이 끌어올랐는데요. 그러나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옳은 게 옳은 것도 아니고 강한 게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델타원이 글로벌 마켓 리뷰 스타트! 네, 아시아 세션 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미국 3대 지수 선물들은 위로 갭상승을 한 다음에 꾸준히 올랐습니다. 아시아장에서 코스피가 강한 건 그렇다 치고 홍콩은 생각보다 못 올랐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힘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니케이는 이 소프트뱅크의 ARM 매각이 성사되면서 소프트뱅크가 9% 오르는 등 초반에 강하게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 종일 플러스권에서 움직였고 또 시장은 일본 시장도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홍콩 증시는 참 별 볼 일이 없었다 그 정도 말 수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개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시장은 어쨌든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미국 시장 지수 선물들이 강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만 보면 오늘 나스닥도 훈훈하고 또 유럽도 훈훈하겠다 온통 장밋빛 일색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유럽 세션에서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유럽 가볼까요? 제가 오늘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왜 유럽이 독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을까?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약세였을까? 물론 유럽이 코로나 이슈가 아주 심각해져서 지금 센티먼트가 안 좋아져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골고루 위험선일 때는 미국 지수 선물이 이렇게 강하면 아무리 유럽 증시가 고가권이고 간에 갭상승을 하고 추세로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지수가 졸졸졸졸 흘러내렸죠. 미국 세션에서 미국 지수들이 오픈하면서 또 위로 달렸는데 그쯤 되면 유럽도 반등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등다운 반등 없이 바닥에서 줄줄 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 증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에 유럽이 그 주가 지수 선물 옵션 유로스닥스라든지 닥스 선물 옵션들이 만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지난 그 만기 월물 이번 만기 월물을 쭉 보면 전부 다 변동성 매도이기 때문에 아마 만기 끝까지 변동성 매도를 주는 그래서 역추세 매매가 좀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유럽 지수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ARM 인수권이라든지 틱톡 인수권 때문에 미국 지수 3대 지수 선물들이 갭상승을 했는데 그것과 유럽 증시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갭상승 출발했다면 유럽 증시가 시초가에서 숏을 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월요일 출발이 되게 중요한 게 월요일 첫날 거래일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나온가에 따라서 그 주의 방향성 센티멘트가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월요일인데 밀어버릴까 싶었더니 아주 찰지게 밀어버렸죠. 따라서 이번 주 유럽 세션은 옵션 만기일인 금요일까지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큰 하락도 기대하기 힘든 소위 이제 껌딱지장, 피곤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통화 시장에서 엔화가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유럽 세션에 미국 세션까지 아주 전부 다 전 구간에서 아주 꾸준히 강세였는데요. 이 처음에는 유로화도 강세를 같이 보이면서 이 달러 바스켓 숏이 들어와서 엔화가 오르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엔화만 강세였습니다. 물론 이젠 페소화가 또 1%가량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떼어놓고 보면 이 바스켓 내에서는 엔화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엔화 강세가 보일 때는 좀 특별한 이슈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더라고요. 그 엔비디아가 ARM 인수자금 중 계약금을 약 200억 엔을 소프트뱅크에 엔화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일시적인 엔화 강세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엔화가 굉장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 소프트뱅크 이슈 때문에 엔화 일시적으로 강세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그 스타무스가 들어와서 그 엔화가 좀 유달리 오늘 초강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페소화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제가 계속 보던 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훈풍이 불어온다. 그래서 저는 라틴 아메리카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EM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EM 인덱스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5%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 중국 증시는 생각보다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내일 중국 증시가 좀 강하거나 아니면 EM 인덱스가 다시 조정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세션에서 경제 지표는 유로존 8월 산업 생산이 발표도 됐는데 전월 대비 4.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센서스는 약간 상회한 수준이었지만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통화시장은 비달러 바스켓들이 아시아와 유럽 세션 내내 강하면서 달러 인덱스를 92.865까지 밀어냈는데 미국 본장 시작 후에 달러가 잠깐 강세로 돌까 하다가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야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달러는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출발을 했던 그 달러 인덱스 그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하면 모를까? 그전에는 달러는 점진적으로 약세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세션 볼게요. 미국 세션은 제가 서두에서 이 내가 옳은 게 아니야, 내가 강한 게 아니야 라고 했었죠. 이 나스닥 보고 한 얘기입니다. 테크 섹터 대부분이 전 거래일 대비 플러스고 또 마이크론 같이 오래 밀려있던 종목이 6.38% 상승하고 잠깐 이 마이크론 얘기해 보니까 그 이 골드만삭스에서 메모리 반도체 바닥 전망 리포트가 나와서 그 마이크론이 올랐거든요. 이거는 내일 시초가에 하이닉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시간을 장 시작 전에 해서 사도 정말 좋겠고 아마 물량이 없겠지만 무조건 사서 하이닉스는 아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이 마이크론이 올랐다는 것보다는 업종 자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마이크론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아마 메모리 반도체 전 종목이 좀 오르지 않을까. 물론 내일 코스피도 좀 오르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이크론 올랐고 또 테슬라도 12.58% 올랐고 또 사기인지 아닌지 구설수가 있었던 이 니콜라는 뭐 마켓캡이 사실 작아서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센티먼트가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그 니콜라가 올랐다는 것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ARM 인수 때문에 뭐 5.82% 올랐고 또 틱톡 인수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제휴만 한다는 오라클도 4.32% 오르고 애플도 3% 오르고 다 뭐 굉장히 강세처럼 보이지만 개별 종목을 다 뜯어보면 고가에서 음봉을 맞은 게 되게 많습니다. 전 거래일보다는 플러스지만 갭 상승해서 음봉 맞은 종목들이 이 테크 주식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꾸준히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장 초반에만 잠깐 올랐을 뿐 장중에 멈췄다가 그 점심시간에 또 도시락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렸다가 장 후반에 잠깐 올랐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강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갭 상승했기 때문에 강한 건 맞습니다만 저는 그 장중 흐름은 굉장히 약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특정 종목들이 좀 강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갭 상승해서 많이 음봉들을 맞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나스닥은 약했지만 나스닥은 약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러셀은 강했습니다.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많이 눌린 것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그동안 어쨌든 가장 많이 눌렸던 것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장 초반에 1% 넘게 올랐다가 장중 조정 한번 주고 끝까지 추세적으로 거의 3%에 근접하는 그런 상승을 보였죠. 금융주도 골고루 올랐고 또 소비재도 골고루 올랐는데 시티그룹이 땅 하니 주가가 마이너스 5%가 내렸습니다. 이 CFO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이 3분기에도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 은행주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클리컬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은행주에는 가장 나중에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은행주는 아예 이번 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테크가 쉰다고 해서 나머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이 좋지 않고 또 정부는 재정을 계속 풀어서 부양책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은행은 계속 그러한 어떤 좀비 같은 어떤 그 섹터라든지 아니면 가게라든지 그런 데 돈을 공급해서 충당금 쌓아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국의 은행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루머에는 또 하나금융투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 정부가 계속 관치금융을 한다는 그런 한 게 나오면 은행주들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그런 말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저는 시티그룹이 오늘 5% 내렸다는 거는 나머지 은행주들도 줄바따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은행주는 아무리 오른다 해도 손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총평을 좀 해볼게요. 시장 총평을 하면, 미국 세션에 오늘 그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그냥 장중에 와리가리하는 흐름이 가능성이 많았는데, 장 초반에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현물이 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유럽 세션 끝나고 미국 지수들도 결국에 다시 밀렸죠.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저는 장중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시점에 FOMC 열리죠. 또 BOJ도 있죠. BOE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중앙은행 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큰 기대는 할 것이 없는 게, 이미 잭슨 홀 미팅 때 AIT,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언급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반응이 장기 채권 한번 급락을 줬다가 다시 반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어떤 발표가 있지 않고서는 시장 자체를 흔들 그런 재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 시장이 바운더리 내에서 움직이는 또 변동성을 그냥 죽이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내재 변동성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변동성이 죽긴 죽었는데 장 초반에 보다는 덜 죽었습니다. 즉, 장 초반에 이렇게 쫙 땡길 때는 변동성이 끝까지 죽었는데, 그리고 아시아장 세션에서도 변동성이 엄청 약했죠. 그런데 장중에 계속 못 올라가고 흐지부지하니까 변동성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세적으로 올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변동성이 이번 주 내내 와리가리 하면서 점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동성도 죽고, 그리고 지수도 크게 못 오르는 그런 아주 애매한 짜증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옵션 만기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유럽도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죽는, 폭락은 없다, 또 폭등도 없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유로존 그리고 중국에도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 많죠. 그래서 잘 모니터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